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모래빛 한강 백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강 인도교, 한강 오늘날의 대교죠. 그리고 한강 철교가 바라보이고 있는 이 빛이 파라솔이 세워져 있는 자리는 지금의 이촌동 지역이 되겠고요. 그곳에 지금 백사장이 이렇게 있고 이곳에서 뱃놀이 또 강수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강이나 하천 내에는 온통 이 백사장이었던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되실 겁니다. 그 백사장의 소시장도 들어서고 씨름대회도 열렸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물놀이터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도 이 김소래 시기처럼 엄마와 누나와 함께 살고 싶었던 아련한 추억과 동경의 장소가 바로 이 백사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백사장이라는 것은 당시 그 산림이 헐벗어서 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강변에 쌓여서 발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강이 70년대 이래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백사장의 대부분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산림이 전국적으로 녹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백사장은 다시 마련되기 어렵게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당시 1960년대의 동호대교 부근의 한강 백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곳곳에 모래톱이 발달해 있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한강 모래를 채취하는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옛 지도에서도 이 한강 백사장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렇게 발달해 있었던 것이 한강 백사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서도 1930년대 지도에서도 이 한강 백사장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53년도의 지도에서도 여전히 한강 백사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강 백사장이라고 불리웠었던 이촌동 백사장 지역이 되겠고요. 이렇게 넓은 백사장 지역의 강변에서는 뱃놀이도 벌어지고 강수욕도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름철의 한강 백사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뱃놀이와 함께 강수욕을 벌였었던 곳이 한강 백사장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렇게 뱃놀이도 벌어졌었던 지금의 노들섬 근처에 이렇게 모습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당시에는 이렇게 이 후보자의 유세 현장으로서 무려 30만 인파가 이렇게 모이기도 했었던 것이 당시 한강 백사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1960년 국군의 날 행사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 한강 백사장에서 이렇게 폭격 시험도 이루어졌었고요. 이렇게 낙하산 부대의 낙하 시범도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노량진 쪽에서 강 건너 쪽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던 모습들을 통해서 당시에 한강 백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 또 얼마나 넓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던 이 한강 백사장이 1968년도에 제1차 한강 종합개발계 그리고 80년대에 제2차 한강 종합개발 등이 추진이 되게 되면서 한강의 모래가 점차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와 아래의 모습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자도라든지 잠실도, 밤섬, 여의도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 한강 백사장이 존재했었던 모습과 다르게 한강 종합개발 사업의 결과적으로 이렇게 강변 자체가 반듯해지게 되면서 모래톱도 다 사라져 버리게 돼서 오늘날의 모습이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개발로 한강 백사장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게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한강 제방이 쌓여지게 되고 이 백사장이 매립되고 난 뒤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서 지금 보시는 이촌동 이런 지역에 아파트 단지, 시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게 되어서 정말 이제는 그 이전의 백사장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강변이 반듯해지게 되면서 이 둔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시민 공원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 오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백사장이 사라지면서 하나의 섬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노들섬이 된 것이죠. 그래서 흑석동 쪽에서 바라본 오늘날의 용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강변의 대규모 단지를 대표하는 이런 집단 주거 지역의 아파트의 모습으로서 오늘날의 한강의 모습을 재현하게 된 대표적인 장소로 바뀌게 되었고, 그 앞에 있었을 백사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서 1972년도와 2012년도에 항공사진의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희끗희끗한 백사장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들섬을 사이에 두고 아주 강폭이 넓어진 한강의 오늘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주변 지역이 택지화되게 되면서 한강변에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리버뷰의 많은 아파트 단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오늘날의 한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들섬 지역을 볼 때마다 예전에 이 한강 백사장의 모습을 늘 기억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날의 모습이 이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는 이제는 없게 되었고요. 또 이것을 추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제는 잠실 수중부 같은 것을 철거를 해서 예전에 이렇게 백사장이 있는 한강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되지 않나 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산림 녹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거기다가 곳곳에 이렇게 한강권에 많은 다목적 댐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백사장의 모습은 다시 재현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엄마와 누나와 함께 살고 싶었었던 황금모래, 바로 이 한강 백사장을 추억하면서 이 더위를 좀 식혀볼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강 백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